서울의 밤은 차갑고 음산했다. 겨울바람이 좁은 골목을 휘감아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몰고 왔다. 정민수는 낡은 외투를 몸에 꽉 감싸며 따뜻함을 찾으려 했다. 그는 이미 문을 닫은 작은 빵집 처마 아래에서 웅크리고 앉아 무의미한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오래전부터 이런 무관심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친절을 기대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보지만 실제로는 그를 보지 않는 것 같았다. 한 고급 승용차가 천천히 도로변에 멈췄다. 전조등이 비에 젖은 도로를 밝게 비추었다. 차에서 한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의 보닛을 열고 살펴보았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떨고 있었다. 민수는 한동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처럼 남루하고 지저분한 사람의 도움을 누가 원할까? 하지만 그녀가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고 긴장으로 떠는 모습을 보자 그는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주위로 굳어진 관절 때문에 그는 약간 비틀거렸지만 그래도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제 문제가 있나 봐요. 민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여성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경계하는 눈빛이 민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낡은 코트, 여러 겹의 옷, 오랫동안 면도하지 않은 얼굴. 그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두 손을 들어 보였다. 돈은 필요 없어요. 예전에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도울 수 있을지. 여성은 망설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의심이 있었다. 하지만 이내 한적한 거리에서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만약 차를 망가뜨리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민수는 작게 웃었다. 그러셔도 돼요. 필요하다면요. 그는 엔진룸으로 몸을 숙였다. 오랫동안 자동차를 만지지 않았지만 그 기술은 여전히 그의 피 속에 흐른 것 같았다. 몇 분 후 그는 점화 시스템의 작은 문제를 발견했다. 민수는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했고 일어서서 손을 털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여성은 차에 올라 키를 돌렸다. 엔진이 힘차게 시동이 걸렸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자동차를 고칠 줄 아시네요. 그녀는 차에서 내려와 이 지갑에서 5만 원 지폐를 꺼내어 그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돈을 보았지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녀는 눈썹을 찌푸렸다. 돈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민수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일이 돈과 관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은 잠시 멈칫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민수를 단순한 노숙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가 물었다. 정민수입니다. 그가 답했다. 저는 서지원이에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밤 속에서도 따뜻했다. 고마워요, 정민수 씨. 이 일은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지원은 채 올라 떠났다. 민수는 길게 서서 차의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 다시 빵집 처마 아래로 돌아갔다. 그에게 이것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순간, 차가운 거리 생활 속의 작은 친절 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다음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때 민수는 얕은 잠에서 깨어났다. 빵집 처마 아래 차가운 바닥에서 자는 동안 그의 등은 아팠지만 이제 그런 불편함은 익숙한 것이었다. 그는 뻣뻣한 몸을 일으켜 저린 근육을 풀기 위해 몸을 쭉 폈다. 도시는 이미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바쁘게 각자의 일터로 향하고 있었고 아무도 한 명의 노숙자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근처 교회에서 무료 커피를 얻으러 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멀리서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평범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천천히 도로변으로 다가와 그가 서 있는 곳 바로 앞에 멈췄다. 민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런 고급 차량이 이 지역에 나타나는 일은 드물었다. 차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내렸다. 그는 민수에게 다가왔다. 위험하지만 거만하지 않은 태도였다. 정민수 씨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안정감이 있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도 동정의 눈빛이나 경계하는 말투가 아니라 정중하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서원 대표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민수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원 어젯밤에 그 여성이 그는 차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남자를 쳐다보았다. 모든 본능이 그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노숙자가 롤스로이스에 타는 것은 아무런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왜 지원이 자신을 찾는지 궁금했다. 그녀 같은 사람이 그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왜 저를 찾는 거죠? 민수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직접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올라타시죠. 잠시 생각한 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는 차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듯했다. 차 안의 공간은 따뜻했고 가죽 시트는 그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편안함을 제공했다. 은은한 백단향 향기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이 모든 것이 민수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지원이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젯밤에 당황한 여성이 아니었다. 오늘의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위험 있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세련된 의상,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다시 만나 반갑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민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저를 찾으신 이유가 뭔가요? 지원은 편안하게 자리에 기대었다. 어젯밤 내내 당신을 찾느라 고생했어요. 민수는 당황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지원은 손을 맞잡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민수 씨.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저를 도운 것이 단순한 친절함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죠? 지원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당신에 대해 알아봤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제가 누군지 알아보셨다고요. 지원은 사과의 기색 없이 대답했다. 네, 어젯밤에 당신이 차를 고치는 방식을 보고 궁금해졌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경험 없이는 말이죠. 저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왜 거리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지난 삶의 책장을 넘기는 것 같아 불편했다. 제 과거를 캐물을 권리는 없습니다.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은 한때 최고의 자동차 정비사였죠. 당신만의 정비소를 가지고 있었고 고급 자동차를 전문으로 다뤘어요. 그러다 아들이 중병에 걸리자 모든 것을 팔아 치료비로 썼고 그 아이가 떠난 후 당신도 모든 것을 포기했죠.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다. 그토록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것은 잔인하고 고통스러웠다. 그건 옛날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원은 여전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이해와 공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원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저는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일했으면 합니다. 민수는 서류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대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지원이 살짝 미소 지었다. 자동차 정비가 아니라 제가 개발 중인 자동차들을 위한 일이에요. 민수는 의심스럽게 웃었다. 농담하시는 거죠. 저 같은 노숙자를 대기업에 고용한다고요. 지원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저는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민수는 침묵했다. 지원은 계속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 자신까지 잃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동정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안하는 겁니다. 민수는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지원은 미소 지었다. 저는 항상 제 결정에 확신을 가집니다. 민수는 몸을 숙여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 표지를 가볍게 쓸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 그가 한때 사랑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확신에 찬 눈으로 끄덕였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을 절대 잃지 않았어요. 단지 그것을 다시 찾을 기회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민수는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지원을 다시 쳐다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삶에는 출구가 없었다. 무의미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고 느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좋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환영합니다, 정민수 씨. 민수는 차 안에 앉아 여전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깔끔하게 인쇄된 글자들이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노숙자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 자신에게도 기대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에게 믿음을 보이고 심지어 큰 기회까지 준다는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지원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게 민수의 불안을 읽어내고 있었다. 걱정되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아직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그걸 알아낼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겠죠. 차는 고층 건물 앞에 멈췄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 정면에는 서지원 자동차 주식회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민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이 회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이곳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기사가 차 문을 열었고 지원이 먼저 내렸다. 함께 가시죠. 몇몇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민수는 목을 가다듬고 그녀를 따라 내렸다. 로비에 들어서자 한 건물 내의 바쁜 분위기가 즉시 느껴졌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일부는 기술 도면을 들고 토론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기계 부품을 검사하고 있었다. 민수는 즉시 그것들이 고성능 스포츠카용 부품임을 알아보았다. 지원이 앞장서고 민수가 뒤따랐다. 때때로 사람들이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큰 유리문 앞에 멈췄다. 문 너머로 현대적인 자동차 제작 공장이 보였다. 지원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곳은 기계 소리, 엔진 소리, 그리고 열정적인 토론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엔지니어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동차 주변에 모여 최종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이 엔진을 검사하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원 씨 일찍 오셨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고 그의 시선이 민수에게로 향했다. 손님이신가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부장님, 이분은 정민수 씨입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도와주실 겁니다. 김 부장은 약간 의아해하며 민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아닌 경험 많은 전문가를 평가하는 시선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약간 어색함을 느꼈지만 지원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김 부장님은 이곳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제가 함께 일해본 뛰어난 인재 중 한 분입니다. 김 부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이전에 어디서 일하셨나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다. 전에는 제 정비소를 운영했습니다. 주로 고성능 차량을 다뤘죠. 하지만 오랫동안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럼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원이 미소 지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녀는 민수를 조립 중인 차량 모델로 안내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 중인 새로운 모델입니다. 속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이지만 적정한 가격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민수는 몸을 숙여 엔진룸을 살펴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고속에서 공기 역학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흡기 시스템이 최적화되지 않아 고속에선 엔진으로의 공기 유입이 효율적이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든 엔지니어들이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 부장은 팔짱을 끼고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다. 계속 설명해 보세요. 민수는 설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각도를 약간 조정하면 공기 흐름이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전자연료 분사 시스템을 미세 조정하면 연료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연구했는데도 이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떠세요, 김 부장님? 김 부장은 민수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맞습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차가 훨씬 최적화될 겁니다. 민수는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감각은 너무 익숙했다. 지원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비되셨나요? 민수는 그녀를 바라본 뒤 다시 차를 응시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민수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문적인 작업 환경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곧 기계에 대한 그의 열정이 그를 일상의 흐름에 녹아들게 했다. 내일 그는 일찍 출근하여 관찰하고 배우며 진정한 팀원으로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새로운 개선을 시도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몇몇 젊은 엔지니어들이 그가 노숙자였다는 사실에 거리감을 두었지만 그의 기술적 문제 해결 방식을 본 후에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민수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도 풍부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작업 중에 젊은 엔지니어 현우가 설계도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매개 변수를 변경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민수는 옆에서 잠시 관찰하다가 말을 걸었다. 서스펜션의 각도를 약간 조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코너링에서 접지력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현우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확실하세요. 저희가 여러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아직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요.
비록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현우는 민수의 제안대로 서스펜션 각도를 조정했다. 그리고 테스트 트랙에서 실험했을 때 효과는 명백했다. 김 부장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실전 경험은 다르군요. 현우는 민수에게 돌아와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수 선배님,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저희는 수주일 동안 고민했는데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저는 실제 도로에서 배웠어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 젊은 엔지니어는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이제부터 많이 배워야겠네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오랜만에 그는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날 오후 지원이 공장에 들어와 민수를 사무실로 불렀다. 넓은 사무실에 들어서자 민수는 여전히 약간 어색함을 느꼈다. 그는 아직 이런 고급스러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지원은 자리에 앉아 민수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넸다. 지난 며칠 동안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지원은 부드럽게 웃었다. 저는 사람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편이에요. 그러니 진심이라고 믿으셔도 돼요. 그녀는 서류를 민수 앞으로 밀었다. 이것은 정식 계약서입니다. 동의하신다면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가 될 것입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수석 엔지니어라니 그것은 새로운 차량 모델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주요 책임을 맡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당신은 잘못된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민수는 계약서를 내려다 보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가. 고위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지금 그 기회는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펜을 들었다. 동의합니다. 지원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런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작업은 민수의 참여로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엔지니어 팀은 새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고 민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검토했다. 그는 때때로 밤늦게까지 남아 엔진 냉각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테스트 주행 후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러나 민수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차량 출시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그가 더 이상 방향 없이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증명하는 날이 될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시제품 차량은 거의 완성되었다. 모든 부품, 모든 세부 사항이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엔지니어 팀은 쉴 새 없이 작업했고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려는 듯. 어느 날 아침, 민수가 엔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을 때 지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공장에 들어왔다. 민수는 그녀가 그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민수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회의실로 갔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지원은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올려놓았다. 우리는 최종 테스트 단계에 거의 도달했습니다만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문제인가요?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사회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정보다 일찍 차를 출시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현재 일정대로라면 아직 몇 가지 미세 조정이 필요해요. 너무 서두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민수는 얼굴을 찌푸렸다. 일정을 앞당긴다고요. 우리는 아직 충분한 실제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빨리 출시하면 결함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윗선에서는 그런 세부 사항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제품이 시장에 빨리 나오기만을 바라죠.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만약 차가 너무 일찍 출시된다면 작은 결함 하나라도 회사의 평판을 해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지원과 같은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는 지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원은 즉시 대답했다. 프로젝트를 위해서여야 해요. 당신은 이 차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당신이 이 사회에 우리가 아직 출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지도 몰라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회의는 그날 오후에 대형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수는 처음으로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했다. 주주들, 경영진, 그리고 업계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지원은 그의 옆에서 있었지만 오늘의 주된 책임은 그에게 있었다. 회의실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중 한 명인 민 회장이 입을 열었다. 정민수 씨, 당신이 이 차량 개발에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민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렇다면 출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섰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걸어가 최근 테스트 데이터를 표시했다. 여러분, 이 차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 가지 요소가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출시한다면 지속적인 고부하 상태에서 엔진의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화면에 그래프를 가리켰다. 이것은 우리의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최적 조건에서는 차가 매우 잘 작동합니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 복잡한 지형을 계속 주행할 때 성능 저하가 관찰됩니다. 다른 참석자가 끼어들었다. 그게 정상 아닌가요? 모든 차량은 한계가 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엔진 냉각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 차는 단순히 강력할 뿐만 아니라 더 내구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다.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저희는 무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달만 더 주시면 제품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민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민수를 바라보았다. 확실합니까? 민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확신합니다.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한 달이 주어집니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민수도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전체 팀은 이전보다 더 높은 강도로 작업했다. 민수는 공장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각 테스트를 실행하고 매일 차를 시험 주행했다. 어떤 날에는 밤을 새워 냉각 시스템을 조정한 후 다음 날 아침 바로 테스트 트랙에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살아있다고 느꼈다. 김 부장이 어느 날 밤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수 씨, 당신처럼 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제가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절대 다시 떠나지 마세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았다.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테스트 날이 왔다. 해가 막 떠오를 때 엔지니어 팀은 이미 테스트 트랙에 모여 있었다. 오늘은 결정의 날.
그들이 차가 출시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날이었다. 민수는 차 앞에 서서 광택 있는 금속 표면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팀과 함께 모든 작은 부분까지 개선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이제 모든 것은 오늘의 테스트 결과에 달려 있었다. 지원이 그의 옆에 와서 서류 뭉치를 들고 섰다. 모든 준비가 끝났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최종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며 신뢰와 믿음이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직접 운전해 보고 싶으세요? 민수는 놀라서 멈칫했다. 고성능 자동차를 마지막으로 운전한 것은 그가 아직 정비소 사장이었던 오래전의 일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는 다시는 핸들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민수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단단히 핸들을 쥐고 있었고 그 감각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엔지니어 팀과 경영진이 밖에서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 씨, 시스템이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하셔도 됩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통신장치를 통해 들려왔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힘차게 울렸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았고 차는 테스트 트랙을 따라 빠르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최적화된 서스펜션 덕분에 차체는 도로에 견고하게 붙어 있었고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지만 엔진은 여전히 부드럽고 조용하게 작동했다. 민수는 급커브를 통과하고 속도를 더욱 올렸다. 이제 그는 모든 걱정을 잊고 순수하게 운전의 즐거움에 빠졌다. 냉각 시스템의 개선으로 엔진은 최대 속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밖에서 지원과 엔지니어 팀은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수치를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차가 최고 속도에 도달하고도 완벽한 안정성을 유지하자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민수는 출발점으로 돌아와 엔진을 껐다. 그는 차에서 내려 숨이 가빴다. 지원이 그에게 다가와 눈빛으로 물었다. 어땠나요? 민수는 차를 바라보고 다시 팀을 바라보았다. 완벽합니다. 팀 전체가 환호로 터져 나왔다. 그들은 해냈다. 며칠 후 새 차 출시를 위한 기자회견이 회사 본사에서 열렸다. 자동차 산업 전체가 이 행사에 주목하고 있었다. 민수는 무대 뒤편에 서서 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았다. 무대 위에는 큰 천으로 가려진 차가 있었고 많은 기자들과 VIP 손님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오늘은 당신이 연설할 거예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제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것은 당신의 성과입니다. 당신보다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민수는 망설였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대중 앞에 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원의 눈빛에서 깊은 신뢰를 보고 그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원이 무대에 올라가자 객석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혁신의 상징, 열정의 상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상징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민수 씨를 모십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에 올랐다. 밝은 조명이 그를 비추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으면 다시는 시작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는 객석을 둘러보았다. 이 차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객석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자신의 가치를 잊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믿어주었고 오늘 저는 여기에 서서 말합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만약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천천히 한 명씩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커지고 커져서 결국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되었다. 민수는 무대를 내려왔고 지원이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정말 훌륭했어요, 민수 씨. 민수는 그녀를 바라본 뒤 박수를 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이곳에 속한다고 느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으로 끝났다. 박수 소리는 여전히 민수의 귀에 울려 퍼질 때 그는 강당을 나와 밖의 활기찬 분위기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한때 노숙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주요 자동차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지원이 그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어떤 느낌이에요, 민수 씨? 민수는 살짝 웃었다. 믿기지 않네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완전히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일이에요.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기자들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한 명이 질문했다. 정민수 씨,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민수는 잠시 멈칫했다. 전에는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진실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비소, 명성, 안정적인 경력. 그러나 하루아침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경청했다. 제 아들이 병에 걸렸고 저는 그를 구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떠났고 저는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잃었습니다. 민수의 눈은 슬펐지만 단단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방황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낯선 사람을 도운 작은 행동 하나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기회, 단 한 사람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정한 믿음에서 비롯된 기회를요.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박수가 또 한 번 터졌다. 이번에는 더 크고 따뜻했다. 민수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다시는 예전의 길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확신.